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남원시였기 때문에 저희들 그 호남 지역의 본부장님을 모시고 과연 남원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지를 좀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좀 이 시간을 또 집중해서 보시면서 남원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어떤 인물들이 배출된 곳인지를 좀 보면서 남원 시민의 어떤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남원은 역사와 충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주는 찬란한 역사와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그리고 충절이 있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수식어는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이 있는데 바로 남원도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남원에 있는 당군 성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역에 당군을 모시는 우리 국조잖아요. 당군 성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아주 많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아주 많이 없고 서로 있더라도 정말 격이 있게 모시고 그리고 그 정신을 기리는 성전은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있는 당군 성전은 바로 당군 조선의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 이화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홍익문과 이화문을 세워서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남원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원의 지형입니다. 남원은 밑으로는 전라남도, 위쪽으로는 충청도, 그리고 우측으로는 경상도를 접하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라도의 관문이자 서해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까지 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입을 아주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 의한 역사 침탈, 그리고 국토 침탈은 우리 역사에서 뼈아픈 과거가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먼저 조선이 1392년 건립 후 200년이 지난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을 점령할 야욕을 가지고 그리고 일자로서 조선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명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바로 외는 1950년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패했죠. 그래서 1957년 정의년에 2차 침략을 감행을 했는데 그 임진왜란 이후에 4년 가까이 이어진 강화도 교습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패전의 원인이 호남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바로 2차 침략 때는 조선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사도를 확보하는 것을 제1선으로 두었습니다. 특히나 전라도 관문인 이 남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남원은 정유재란의 최대의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과 민간인 등 총 1만여 명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키고 그들은 뺏어야 하는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했고 우리는 왜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패전을 했지만 이런 임진왜란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원성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전주와 공주가 함락되고 그리고 우리는 호남의 최대 곡창지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바로 호국 영혼들을 모아서 만인의총을 세워서 그분들의 홍간 넋을 기리고 그리고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만인의총을 세워서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억해야 할 추억의 역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일본 교토에 있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신 사당 앞에 놓인 코무덤입니다. 코무덤인데 참 이 코무덤이 풍신수길 사당 앞에 놓여 있어요. 바로 죽어서까지 우리를 짓밟고자 하는 그들의 야욕이고 그들의 잔인함인데 여기 보시면 왜 이게 코무덤이냐면은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일본 외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배우면은 포상을 아주 크게 내렸죠. 그래서 코를 소금에 절여서 가져와라, 그 명에 의해서 바로 죽은 자, 산 자 할 것 없이 바로 외는 끊임없이 우리 조선인 조상님들의 코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코를 묻어놓고는 이총, 귀 무덤이라고 안내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 귀 무덤이나 코 무덤이나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귀 무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덜 잔인해 보일 수 있어서 귀 무덤이라고 했는지 모를지언정 정말로 우리가 치욕스럽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풍신수길 신사 앞에 있는 바로 우리 코무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조선인의 한이 서려 있는데요. 저도 지난 2014년 일본 환단고기 북콘서트 때 역사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묻고 물어서 또 걷고 걸어서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떨어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그 정말로 이거는 이 역사의 현장은 반드시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그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이렇게 울분이 터져서 그 한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탐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 무덤 위에 돌탑이 놓여져 있어요. 조선인들의 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남원에 있는 정신문화 만인 정신문화 선양회에서 2019년에 저 코무덤에 가서 위령제를 모시고, 그리고 바로 적국의 땅, 일본에 누워 계시는 조상님들의 신체 일부를 우리 남원으로 옮겨오자고 바로 그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 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그 일반 단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는 아이를 달랠 때 또 겁을 줄 때 어른들이 종종 사용하는 애비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애비란 말이 어원이 코나 귀를 베어가는 일본군을 가리키는 이비에서 나와서 변형이 된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잔인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산 사람 중에는 코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치욕스럽고 정말로 울분이 터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코만 베어간 게 아니에요. 코만 베어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 도예가들을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도예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게 됐는데 바로 그게 심수관 가문입니다. 400년 이상 이어져 왔는 조선 도공의 심수관, 바로 도공 그런 도예가인데, 얼마 전에 14대 심수관이 이제 별세하시고 그 아들 15대 심수관이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송심시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개명하지 않고 바로 청송심시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또 동학과도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최순 대신사가 1862년 경주에서 남원으로 피해 교룡산성내 성국사의 작은 암자 덕미람에서 거처하면서 덕미람을 은저감이라는 당호를 붙이고 8개월간 은거를 합니다. 은거하면서 동학을 밝히는 동경대전 농학문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학 사상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1894년 동학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동학 농민 혁명은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전봉준 장군에 가려서 있는 또 하나의 녹두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계남 장군인데요. 바로 전봉준 장군과 그리고 김계남 장군은
전라자도와 우도를 맡아서 김계남 장군은 전라자도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전라우도를 맡아서 바로 김계남 장군은 교룡산성에서 바로 집강소를 설치하고 동학의 혁명에 기치를 걸고 바로 우리의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조선 민초들의 우리 울분의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 정신이 아주 높은 남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의 수없이 소중한 문화재 그리고 역사를 아주 왜곡시키고 아주 뿌리 뽑아버렸죠. 이런 역사의식이 높은 바로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은 남원성 북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듭니다. 왜 남원성 북문을 헐고 그 자리에 만드냐? 아까 우리 남원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남원성은 동서남 북문이 있는데 북문에서 가장 많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인우총을 북문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북문을 헐고 남원역을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애국지사들이 묻혀있는 만인우총 본무덤과 남원 역사 자리를 완벽하게 갈라놓으려는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원역 자리는 남원성 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인데 그곳에 남원역을 만들어 후손들이 짓밟고 다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역사에서 현대 역사에서 바로 4.19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죠.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마산인데요.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3.15 마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화선이 된 게 고 김주열 열사인데 김주열 열사는 그 당시 3월 15일에 마산 상고에 그 전에 이제 그 시험을 치르고 그날 합격자가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산에 갔는데 그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로 28일 만에 그 시체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물속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게 눈에 체류탄이 박혀서 발견이 됩니다. 그걸 보고 마산 시민들이 붕괴해서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남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김주열 열사 바로 기념관이 그리고 동상과 생가를 복원해서 남원에서는 그 정신과 뜻을 기르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원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일제와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며 또 현대 민주화 정신에 뿌리가 깃든 충이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 영화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든 명량 아시죠? 그런데 이 명량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외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노를 저은 노자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후손들이 알까 모르겠네 하니까 모르면 호로자식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 쌓인 원한들을 어찌할까 하면서 바로 명량의 울돌목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대사인데 저는 이게 김한민 감독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서 절대 우리 후손들이 잊으면 안 되는 역사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역사거든요. 이런 선조들의 목숨과 바꾼 나라를 지키는 혹 정신에 의해서 우리 현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자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은 이 대사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원은 그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원 항일운동사인데요. 1985년 초판이 발행되고 그리고 1999년 중보판이 발간이 됐는데
이것을 윤영근, 최원식 두 향토 사학자가 40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간한 해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이제 남원 출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구한말 항일 독립지사 의병 380여 분 가운데 활동 자료가 충분한 160여 분의 구국 행정을 기록하여 증보판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한 국가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이 걸어온 길을 봐야 합니다. 과거가 원인이 되어 현재를 만들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배운다면 그릇된 현실 인식을 갖고 잘못된 미래로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원에서 가야고분군을 김은국으로 해서 세계유산에 바로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 가장 높은 남원에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역사를 이제라도 바르게 배워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조상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남원의 밝은 역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